아우, 저런 말처럼 말하면 조만간 환자 컴플레인 터지겠네. 거봐, 웃으며 응대하면 다 얕잡아 온다니까. 안녕하세요. 세마 환자경험 컨설턴트 심정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은 작정하고 불친절해야지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일하다 보니까 표정이 굳어지고 말투가 퉁명스러워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직원은 병원 첫 출근할 때의 각오처럼 친절한 직원이 있는 반면에 바쁘다 보니까 까칠해지고 욱하는 직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은 왜 불친절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불친절한 이유와 그 변화 포인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친절한 이유 첫 번째, 직원 개인의 성향 차이. 원래 타고난 성향이 타인에게 관심이 많고 애살스럽게 잘 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무뚝뚝한 사람도 있죠. 네, 저는 상대방을 도와주는 일에서 보람을 많이 느껴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심정아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하기도 바쁜데 일일이 쳐다봐주고 설명하기 어려워요. 네, 성함이요.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일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일하는 기준이 사람이냐, 일이냐인데요. 사람이 기준인 직원은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역량이 탁월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느꼈을 때 참 친절하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날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구나. 일이 기준인 직원은 신속 정확하게 일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봤을 때 무심하다, 사무적이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뭐야, 자기 일하느라 바빠 보이네. 내 일 처리는 하고 있는 건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기준인 직원은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해서 빠르게 일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일이 기준인 직원은 좀 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챙기느라 말이 너무 길어지며 일이 지연되어서도 안 되고요. 일을 챙기느라 사람을 너무 기계 대하듯 딱딱하게 대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불친절한 이유 두 번째, 직원 개인의 경험의 차이. 과거에 친절하게 해봤지만 상대에게서 돌아오는 반응이 부정적이었던 경험이 많았던 직원들은 더 이상 친절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친절하게 웃으면서 응대했는데 고객은 고맙다고 말하기는커녕 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호통쳤다면 그 직원은 에이, 친절하게 해줘도 난리야. 다신 안 해. 거봐, 웃으며 응대하면 다 얕잡아 온다니까 라고 생각되는 경험이 학습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직원은 그 환자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응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하는데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나 또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이런 말이 있죠? 저 사람이 나에게 똥을 던졌다고 해서 나 또한 저 사람에게 똥을 던진다면 내 손에 똥을 묻혀야 한다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하려고 노력한 행동들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후회하는 학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요, 저 사람 참 이상하다. 참 안타까워.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나는 잘한 거야. 라고 도움을 드린 자신을 격려해 주는 거죠. 저도 병원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일일이 대응하며 에너지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요, 또 하나 배웠다 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넘겨버리고요. 좋은 반응을 보이는 고객을 바라보면서 일할 때 좀 더 마인드 관리가 잘 됐던 것 같아요. 나의 선한 행동에 감사 부메랑을 돌려주는 고객을 기억하자고요.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불친절한 이유 세 번째, 병원 시스템의 문제.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이 병원은 이 정도면 잘한 거죠. 바쁜데 그 정도까지 힘들어요. 원래 이렇게 했는데요. 따로 정해진 건 없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직원들의 사고의 전환도 중요하지만 병원에서도 직원들이 고객 응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 시스템의 문제는 세 가지로 병원이 추구하는 CS 컨셉에 대해서 직원들과 공유되지 않았거나 직원들이 친절하게 할 여유가 없을 만큼 업무 강도가 세거나 진료 프로세스에 대한 혼선이 있거나 그리고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부재로 직원들이 그 방법을 잘 모를 때이겠습니다. 그 솔루션 세 가지로는 우선 병원에서 추구하는 CS 방향, 목표, CS 수준을 CS 비전으로 정리를 해서 신입 직원 채용할 때부터 기존 직원이 근무하는 순간까지 정기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직원도 내가 근무하는 병원이 이 정도는 친절해야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객의 병목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진료 프로세스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접수 데스크의 경우 대면 응대하기에도 벅찬데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 응대 때문에 고객 응대가 원활하지 못하다면 우리 병원에 걸려오는 콜수와 주 전화 응대자의 역량을 파악해서 콜센터 시스템을 도입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시스템의 부재는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만들고 정기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부서별 주요 사항별로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서 신입 직원 입사 시에 잊지 않고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요. 멘토제를 도입해서 1대1로 코칭해가며 CS 역량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기존 직원의 경우에도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해람하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직원이 불친절한 이유 3가지와 그 개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불친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직원의 관점에서는 개인의 성향과 경험을 잘 이해하고 스스로 가치 있는 행동하기, 고객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위해 노력하기가 중요하겠고요. 병원의 관점에서는 직원의 불친절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직원들이 우리 병원의 CS를 잘 이해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선과 매뉴얼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오늘 더 성장한 자신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